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수정 기능. 딱히 막 추가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버튼 만들어야 돼요. 삭제보다는 위쪽에 있는 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수정이라고. 근데 이 버튼들 굳이 한 줄을 혼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div들은 지워서 한 줄에 그냥 쭉 나오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따로 잡아놨으니 이 수정 리스트가 아니라 모디파이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게시글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파라미터 세팅해줘야겠죠. id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값은 delete랑 마찬가지로 게시물에 id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자, 그러면 이제 modify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write 서블릿 같은 거 하나 가져올까요? modify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바꿔주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JSP를 띄우는 거 말고는 아직까진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modify.jsp 그러면 JSP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write 말고 이번에 디테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구성 자체를 상세보기처럼 할 거니까요. 그리고 게시물 수정이라는 보여주고요. 메인 그냥 두고 상세보기 아니라 여기는 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일과 수정일은 그냥 보여주되 제목 부분과 내용 부분은 입력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니까 write.jsp에 있는 input 이만큼을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넣어 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 제목과 내용에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 맞지만 기존의 내용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이 이 안에 잘 들어있을 수 있게 하려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수정 페이지로 넘어간다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을 하지만 값이 들어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밸류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의 경우에는 그냥 닫는 태그가 있으니 이 사이에 넣어주면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작성이 아니라 수정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취소 버튼도 그냥 둘 건데 얘는 디테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까요? 이 당시에 필요한 아이디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 아이디에 필요한 값은 현재 게시물에 이런 거. 자, 그리고 목록 돌아가는 거랑 수정 삭제. 수정 페이지에서는 수정 버튼을 따로 보여줄 필요가 없고 목록은 취소 버튼이 있으니까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지우고 삭제 버튼만 좀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러 들어왔다가 삭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쪽에 있는 레이아웃은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폼이 딱 이만큼만 감싸고 있는데 사실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폼을 아예 이 위로 올려도 돼요. 우리가 실제로 전송해야 되는 레이아웃을 감싸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크게 영역을 잡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 줄게요. 그리고 이 div는 딱히 필요하지 않겠죠? 얘네들은 그냥 별도로 있어도 될 것 같고 얘만 레이아웃을 따로 버튼들이니까 이래도 결국에는 이 버튼이 폼 태그 안쪽에 위치를 하는 거니 문제 없을 거고요. to write가 아니라 to modify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포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근데 이쯤 왔을 때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쯤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modify 서블릿에서 그냥 JSP한테 1만 넘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좀 많죠. 디테일에서 있었던 정보들이 여기도 그대로 다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DB에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modify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쿼리를 날려서 게시글을 가져온 걸 또 JSP 쪽으로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겨주는 디테일 서블릿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얘가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중에서 이 detail.jsp가 modify.jsp한테 이런 정보들을 다 줄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자, 여기를 거쳤다가, 그러니까 detail.jsp 상황에서 요청을 보내면서 이 녀석이 이 서블릿을 거쳤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근데 서블릿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오지 않을 거래요. 그냥 얘한테 넘기기만 할 거래요, JSP를. 그러면 얘가 이런 정보들을 알려면 방법은 여기서 다 넘기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넘긴다. 어떻게? 파라미터로.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 안에서도 뭐 폼태그를 활용해서 값을 세팅한 다음에 이제 JSP 쪽으로 직접 넘겨주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디테일과 비슷한 일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만큼의 코드가 그대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에 요청을 넘겨버리는 JSP 부분만 교체를 해준다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도 필요한 거니까 받아와야 되고, 그거 가지고 게시물 조회해야 되고, 데이터 가져왔고 세팅하고 JSP한테 일을 넘기고, 결국엔 디테일 서블릿이 하는 일을 거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 현재로서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한 값들을 다 체크를 할 거니까 페이지는 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고, 복사했으니. 그럼 이제 실제로 두 업데이트를 진행해줄 모디파이니까 두 모디파이를 진행해줄 서블릿 만들어 볼까요? 얘는 두 라이트 서블릿 해서 두 업데이트 서블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두 업데이트라 했네요. 두 모디파이. 얘를 이름을 바꿔줍시다. 두 모디파이로 이렇게. 그리고 요청 경로 바꿨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모디파이 해놨으니까 포스트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쪽에서 db 이거 여기도 스크립트로 출력할 거니까 그대로 살려두고 타이틀과 바디 얘는요 어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얘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수정된 글들을 입력을 받을 거니까요. 그죠?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로. 그리고 폼을 사용해 넘길 거니까 네임 받는 거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건데 셋은 REG 데이트는 쓸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 업데이트 데이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 넣을 겁니다.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됐나요? 이제 인설트 업데이트로 바꾸고 여기서는 아이디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업데이트로 바꿔내고 이 부분은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구성을 잠깐 걸어놓읍시다. 자, 이거 보세요. 퀄이 괜찮나요, 이거? 이거 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쿼리를 저렇게 날리면 이거는 지금 모든 게시물들의 제목과 내용을 이걸로 바꾸겠다 아니에요? 조건으로 특정 게시물만 바꿀 수 있게끔 웨어 처리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특정 게시물만 처리를 할 수 있는 웨어절 넣어보면 웨어에 id는 물음표 필요하겠죠? 자, id 값은 어디 있어요?
이 두 모디파이 서블릿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는 모디파이에서 이 액션이 일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 id 어디 있습니까? 넘기는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이 id를 넘기기 위해서 이 폼 태그 안쪽에 있는 녀석들 중에 값을 서블릿 쪽으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녀석들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녀석들 중에서 이렇게 id 값을 가져갈 수 있는 녀석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인풋을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다 말고 여기다 합시다. 제가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어낼 건데 여기다가 밸류를 세팅할 거예요. 근데 이 밸류가 id를 가지게끔 할 겁니다. 이러면 id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가능은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실제로 만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일단은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당장은 사실 id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것만 보여주고 리플레이스도 일단은 리스트로 가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사실 스트링 포맷을 쓸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일단 해주겠습니다. 그럼 알림창 뜨고 리스트로 그냥 일단 가겠죠? 지금 기능 정상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에서 상세 보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정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잘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문제없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이 인풋 id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식으로 가지고 있어 버리면 이거 값 변경도 가능한 거고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사용자가 이걸 따로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숨겨야 됩니다. 이 인풋이 가진 이 값을 실제로 가지고는 있게 하겠지만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숨겨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숨기느냐? 자, 인풋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중에는 히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히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일을 하냐? 잘 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얘는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코드를 까보면 여기엔 들어 있어요. 화면에서 가려주는 역할,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히든. 그래서 우리가 폼 태그 안쪽에 실제로 서블릿 쪽에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값들을 세팅을 할 건데 화면에는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인풋 히든을 사용해서 값을 넣어줘요. 실제로 나중에 막 방대한 양을 작업하다 보면은 히든만 한 10대줄 되고 그래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로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히든이라는 거 유일하게 좀 특별했다라고 하면 이 녀석만 좀 특별하겠네요. 새로운 거가 나온 거니까. 자, 그럼 이제 id도 올바르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파라미터에서 하나 꺼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id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도 id라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겠죠. 가져온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테일로 가야 돼요. 리스트가 아니라 디테일로 가야 됩니다. 디테일로는 어떻게 가요? 디테일 해야 가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가면 못 가요. id가 필요해요. 근데 id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시물 번호가 필요해요.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이 글로 돌아가는 거니까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그죠? 그러면 여기도 구멍 하나 뚫어놓고 변수를 한 번 더 활용해 줘야겠네요. 구멍이 두 개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한번 기능이 되는지 해보죠. 제목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내용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Can the parse null string? 어딘가 널인데 이건데? id가 세팅이 parameter id 아하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id라고 하는 그 키로 파라미터를 꺼내오려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팅은 됐지만 id라는 키로 넘겨준 적이 없어요. 네임이 빠졌다는 얘기죠. 네임 붙여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올바르게 넘어가지 못하니까요. 다시 이 상태에서 바꿔주고 수정 버튼을 누른다. 진짜로 수정이 됐다라고 뜨면서 포스트를 했기 때문에 URL에 노출 안 되고 있고요. 확인 누르면 상세 보기로 가서 문제가 없겠죠. 목록에 가봐도 잘 바뀌어 있고요. 자, 이제 수정 상태에서 만약에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럼 돌아가니까 그냥 상세 보기로 돌아가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른다 그럼 물어볼 거고요. 취소하면 사라지고 진짜로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지워지겠죠. 이렇게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살리려면 사실 이런 검증들도 항상 해줘야 되고, 사용자가 이상하게 입력했을 때에 대한 처리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 우리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게 공백 검증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작성할 때도 안 하고 수정할 때도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다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수정 기능까지 좀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게시물 관련해서는 기능 5가지를 우리가 다 만들어 봤어요.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까지 게시물 관련 기능 5가지 기본 CR로 기능 다 했습니다. 어때요? 외부로 바꾸고 나서 사실 뭐 되게 많은 구조가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들은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개념은 파라미터, 커리 스트링으로 세팅된다라는 거, 이런 정보를 웹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통신하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화면을 구성할 때 뭐 이런 입력받는 요소들, 이런 거.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꽤나 많은 기능들을 접해 보셨는데, 실질적인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서블릿을 요청 하나당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가 간결해질 거예요. 그리고 간결해지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이 녀석 자체가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애초에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는 역할군을 나누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녀석도 바뀌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 또 찾아보자면 각각의 기능들 디테일 말고도 DB 접속 매번 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B 접속을 매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안 할 건데, 지금 현재 DB에 접근해야 되는 모든 서블릿은 각각 접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이거 안 하려고 애초에 접속하는 거를 상단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그 커넥션이란 자원을 계속 재활용했죠. 얘도 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접속하는 커넥션이란 정보는 어디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정보들을 각각의 기능들마다 어떻게 넘겨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서 지금 막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행위에서 접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뭐 DB 접속용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이 이 서블릿에 들어오면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뭐 그때는 그 자원을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터셉터. 얘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이 서블릿까지 들어오기 전에 이 녀석이 먼저 일 처리를 하게끔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 쪽에서 DB 접속을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블릿 요청을 넘어가서 자원을 그냥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던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서 실제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 모디파이 기능 한 것까지 제가 커밋을 남겨 드릴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또 비슷하게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겠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개념들 섞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